나 밥은 어쩌라고. 남편이 소리쳤을 때 제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크림이 뭉개지는 둔탁한 소리가 현관을 울렸어요.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틈새로 하얀 크림이 배어 나왔습니다. 딸아이 결혼기념일이라 45,000원 주고 산 케이크였어요. 저는 그 뭉개진 상자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나이 58입니다. 간호조무사로 30년 일하다가 3년 전에 퇴직했어요. 이제 좀 숨쉬나 했더니 집안에 감시자가 생긴 기분입니다. 남편도 3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 아파트 장만한 게 다 남편 덕이에요. 시멘트 가루 마셔가며 무릎 연골 다 닳도록 일했으니 집에서라도 대장 노릇하게 해주자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힙니다. 아침 8시만 되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헛기침을 해요. 흠흠. 그 소리가 들리면 제 손이 먼저 앞치마 끈을 잡습니다. 난 12시, 저녁 6시, 칼 같아요. 설거지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국그릇을 챙겨야 하죠. 베란다 빨래를 널다가도 시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어제 점심때였어요. 아침 설거지 끝내고 믹스커피 한 잔 타려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TV 채널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커피 물이 끓기도 전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봐온 두부랑 콩나물이 보여요. 국거리 소고기가 똑 떨어져서 오늘은 들기름 넣고 미역국을 푹 끓이기로 했습니다. 고기 없어도 국물 뽀얗게 우러나게 하려고 미역을 달달 볶았어요. 30분 넘게 불 앞에 서서 거품 걷어내며 끓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정성이었어요. 12시 5분 상을 차렸습니다. 잡곡밥, 미역국, 멸치볶음, 김치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계란말이 2조각. 남편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술 뜨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훑어요. 계란말이는 식었다고 거들떠도 안 봅니다. 가운데 놓인 멸치볶음 그릇. 그 속을 젓가락으로 푹 쑤시더니 뒤적거렸어요. 멸치 대가리가 접시 밖으로 튀어나갈 듯이 위태롭게 달그락 그릇 긁는 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적이다가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기 없어.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반찬 투정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밥상 위에 올라온 제 노동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먹고 치운 지 겨우 3시간 지났어요. 저는 아직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도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데 남편은 또 새로운 메인 요리를 찾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난주에 사태살 사다 끓여줬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나 봅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국그릇에 밥을 말아버리며 대꾸했어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거지. 국이 좀 싱겁네. 싱겁다고요. 간장으로 간 맞추고 소금까지 한 꼬집 더 넣었는데 그냥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어요. 식탁 맞은편에 앉은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서 그냥 물만 들이켰습니다. 후루룩 쩝쩝. 남편이 국물 마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왜 그리도 징그럽게 들리던지요. 식탁 위에는 다 쓴 두루마리 휴지 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치운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 빈 휴지심이 꼭 저 같았습니다. 속은 다 파내고 껍데기만 남아서 굴러다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어. 커피 좀 타봐. 그는 소파로 돌아가 다시 TV 리모컨을 들었어요. 저는 빈 밥그릇과 국그릇을 겹쳐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손이 안 들어가요. 습기가 차서 뻑뻑합니다. 억지로 손을 밀어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15년 동안 병원에서 환자들 수발 들었나?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이 쭈글쭈글 불어있더라고요. 꼭 물에 빠진 시체 손 같았습니다. 손톱 틈에는 설거지 때문에 생긴 미세한 상처들이 빨갛게 골마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뉴스 앵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었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우는 소리가 안 들리게 아주 세게 틀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둥둥 뜬 기름기 묻은 숟가락이 제 처지랑 똑같아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자. 내가 좀 더 움직이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작년 가을이었어요. 동네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연다는 전단을 받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 그 돈이 뭐라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그 2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첫 수업 가는 날 얼마나 설레던지. 신문지에 먹물 묻은 붓이랑 화선지 챙겨놓고 가방 지퍼를 올리고 있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자 지금 어딜 가? 낮잠 자다 깬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물었어요. 문화센터요. 서예 배우러 간다고 했잖아요. 2시간이면 와요.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데 남편이 미간을 확 찌푸리면서 그랬습니다. 그럼 내 찌개는 누가 끓이고 가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때가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저녁 먹으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 냉장고에 멸치볶음이랑 밑반찬 다 있어요. 국은 데우기만 하면 되고. 아, 됐어. 갓 지은 밥에 뜨거운 국물 아니면 안 넘어가는 거 몰라. 남편은 획 돌아 누워 버렸어요. 그 넓은 등짝이 마치 철문처럼 보였습니다. 현관 중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냥 나가버릴까? 문 쾅 닫고 나가서 수업 듣고 올까?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밥 굶고 있을 거란 생각이 죄책감처럼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국 신발 벗었어요. 가방을 구석에 처박아 두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일주일에 고작 2시간 그 짧은 자유조차 제게는 사치였나 봅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서 파 냄새가 매운 건지 내 속이 매운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서예 도구는 베란다 창고에 처박아 뒀어요. 붓 한 번 못 써보고 가끔 빨래 널다가 그 가방이 보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담던 화가 터진 건 지난주였어요. 딸아이가 결혼 3주년이라고 사위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하더군요. 빈손으로 맞이하기 뭐해서 동네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쇼케이스 안에 예쁜 생크림 케이크가 있길래 샀어요. 45,000원. 딸내미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손 떨리는 거 참고 샀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묶인 케이크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남편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있더군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입을 열려는데 남편이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10분. 아직 저녁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오늘은 딸 내외가 온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신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애들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사온 건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누가 온다 만다 그게 중요해.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밥은 어쩌라고. 나 밥은 어쩌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그 모든 장면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밥 차리는 여자, 빨래하는 여자, 참고 사는 여자만 있었죠. 손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제가 들고 있던 하얀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퍽! 생크림이 뭉개지는 둔탁한 소리가 현관을 울렸어요. 상자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틈새로 하얀 크림이 피처럼 배어나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입을 벙긋거리다 멈추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아이고 이게 얼마짜린데 하면서 주워 담았을 겁니다. 물티슈 가져와서 바닥 닦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찌그러진 상자를 내려다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뭉개진 케이크를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입맛을 쩝 다시더니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제 어깨를 툭 치고 현관을 나갔어요.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져서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뭉개진 케이크 냄새를 맡으며 앉아만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쪽 건너편 아들 방문 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타닥타닥, 탁탁,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은 32살입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집에 있은 지 3년째예요. 제가 현관에서 우당탕하고 케이크 떨어뜨릴 때도, 지금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들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와서 화를 내거나 시끄럽다고 문이라도 쾅 닫으면 사람 사는 것 같을 텐데 그 아이는 침묵했어요. 그저 게임하는 마우스 소리만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타닥, 타닥.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밖에서 오는데 모른 척하는 그 침묵이 욕설보다 더 아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놓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케이크가 반쯤 찌그러져 있었어요. 초콜릿 장식이 옆으로 쏠려 있고 크림이 뭉개졌습니다. 딸 이름 쓴 글씨도 번졌어요. 손가락으로 크림을 찍어 입에 넣어봤습니다. 달았어요. 너무 달아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혼자 다 먹어치웠어요. 포크도 안 쓰고 손으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크림이 입 주변에 묻고 손등에 묻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토할 것 같은데도 계속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토했습니다. 하얀 크림이 역류해서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닦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 주변에 크림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아들 방에서 마우스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타닥타닥. 거실에서는 남편이 돌아와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남편한테 저는 밥솥입니다. 밥솥은 밥 다 되면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예쁘게 하던데 저는 밥솥보다 못한 존재예요. 아들한테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엄마가 우는데도 게임하는 그 아이한테 저는 그냥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딸한테는요. 딸은 명절 때 오면 그래요. 엄마 좀 쉬어. 근데 딸도 시댁 가면 저처럼 살 거예요. 그게 며느리 팔자라고 배웠으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지난 3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내 이름 석자는 어디 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와 고무장갑에 짓물린 손목뿐입니다. 화장실 밖에서 남편이 불렀어요. 임자밥 언제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밥 언제 할 거냐고. 남편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임자 안에서 뭐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안 할 거예요. 뭐? 당신 혼자 해 드세요. 저 오늘 밥 안 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장실 문 밖에 서 있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로 돌아가는 슬리퍼 소리. 저는 화장실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입 주변에 묻은 크림을 닦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들 방에서는 여전히 마우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삼시세끼 밥 짓는 것도 이제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집 밥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들려주세요.